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자영업 경기가 많이 어려운 건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예전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안 돼도 좀 버티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권리금은 받고 나가야 되니까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정리한다고 말씀하시던 사장님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냥 더 버티는 게 손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권리금이고 뭐고 계약 기간만 끝나면 이제는 정리하려고 한다. 정말 오래 장사를 했지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투자해서 만든 가게인데 9시 영업 제한에 4인 이상 모임급식까지 걸렸었던 코로나 때도 버텼던 사장님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겁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5년 이상 존속한 음식점 폐업의 숫자는 41,659곳으로 비교가 가능한 2007년 이후 최대를 찍었고 20년 이상 영업을 해온 음식점도 2,797곳이 문을 닫아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61%가 늘었을 정도인데요. 단순히 몇몇 사장님의 엄살이 아니라 자영업 시장 전체에서 폐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사장님들이 폐업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틸수록 손해. 사실 장사가 안 됐던 시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코로나처럼 손님이 완전히 끊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적어도 버틸 희망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손님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경기가 회복되면 매출도 다시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적자가 좀 나더라도 어떻게든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버텨보자는 사장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마지노선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는데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월세, 직원 월급, 재료비 정도는 가게 매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은 못 벌어도 최소한 적자는 면에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월세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사장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장님이 돈을 좀 덜 번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영업은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는 순간부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장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들이 존재합니다. 월세,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냉난방비, 인터넷, CCTV, 세스코 등 가게에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무조건 내야 되는 고정비용의 크기가 자영업은 상당히 큽니다. 특히 매장이 크면 클수록 고정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더 커지겠죠.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구간일수록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임대료인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한번 올라간 임대료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가주분들이 공실이 많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면 월세를 낮춰주는 건물주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인터뷰한 사장님들 가운데는 장사가 계속 안 되는데도 계약 갱신 때마다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사장님이 월세 동결이라도 안 되냐고 이야기하면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가게에 투자한 비용이 많으니 지금 나가면 너만 손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가려면 철거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원상복구의 경우 건물주가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비용도 중간중간 추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매장을 닫지 못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일부이고 집기와 기계도 정리해야 되고 직원 퇴직금에 결국 폐업도 지금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상가를 내놔도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자영업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기존에 하던 사장님들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권리금을 낮춰서 내놔도 문의가 안 오고 나중에는 무권리로 내놔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매달 월세를 내면서 계속 버틸 것이냐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여기서 적자를 멈출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후자를 선택하는 사장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세만 계속 내면서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기보다는 권리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냥 나가겠다는 겁니다. 폐업하면 물론 손해입니다. 하지만 폐업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적자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돈 못 벌고 남만 돈 벌어줌. 요즘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현타일 것 같은데요. 가게를 운영하면 매달 돈을 받아가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건물주한테 임대료 나가죠. 그리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식자재 업체에 재료비 내고 배달앱에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 줘야 되고 정수기, 포스, 인터넷, 보안업체, 키오스크 등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매달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기에 에어컨이나 냉장고,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 고장나면 수리비도 내야 되죠. 거기에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대출이 있으면 은행에 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만 되면 칼같이 나가는 돈들인데요. 그런데 한 달 장사가 끝난 뒤에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내고 나면 사장님 통장에는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2024년에 올린 평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무려 40.9%가 감소했습니다.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 또한 41.5% 급감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는데 정작 사장님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나는 돈을 못 벌고 남들 돈만 벌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사장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은 퇴근하면 일이 끝나지만 사장님은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다음 달 월세와 카드 대금,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가져간다면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저임금도 내년에 또 올라서 1,700원으로 3.7%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2,840원이 되어버렸네요. 그냥 이제는 진짜 알바하는 게 더 나은 곳들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요즘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매출이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손님 자체가 줄어들고 소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한다고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장님 입장에서는 건물주와 직원, 식자재 업체, 플랫폼, 은행까지 모두 돈을 받아가는데 정작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사장님만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장님들이 어떤 일이든 가게를 폐업하고 그냥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일이면 최소한 월세와 직원 월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들 폐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계에 부딪힌 대출 상황. 거기에 사장님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출입니다. 일단 자영업은 매출이 줄었다고 바로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요. 장사가 잘 되는 달에 벌어놓은 돈으로 비수기를 버티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유지했었는데요. 손님 끊겼지만 월세와 직원 월급 등의 고정비는 계속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끝나고 손님이 다시 늘어나면 매출을 회복해서 대출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빌린 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대출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16일에 기존 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앞으로 대출을 연장하고 새로 자금을 받을 때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은 이미 원금 상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출은 줄어들고 거기에 이자 부담까지 다시 커질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6년 1분기에 1,095조 5천억 원으로 1,100조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2.04%까지 올라 2015년 2분기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이제 대출을 버텨왔던 사장님들이 점점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 대출도 이제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책 자금이 매달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책 자금도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도와 기존 부채, 상환 능력을 검토하고 실제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정책 자금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고 은행을 찾아갔다가 막상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장님들도 많죠. 결국 장사는 안 되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기존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추가로 대출까지 막히는 순간이 오게 된 거죠. 실제로 폐업하고 나서 요즘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폐업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매일 매출과 월세, 직원 월급, 대출, 원금, 이자 등을 걱정하며 살다가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적자와 빚이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겁니다. 원래 폐업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폐업이 해방처럼 느껴질 정도로 버티는 과정이 힘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그냥 접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폐업을 결정한 사장님들을 보면 쉽게 결정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들어간 돈들도 엄청 많고 여기에 거의 인생을 갈아 넣으신 사장님들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장님들에게 폐업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자영업 경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